미제 사건 파일입니다. 사회부 장영진 기자. 이 제주도 신화에 보면은 이 제주 도민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전을 전해준다는 영등할망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영등할망이 분명히 신화 속에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등할망이 보낸 괴편지. 자, 이 사건은 200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이 영등할망한테서 온 편지는 제주 사투리가 제주 방언으로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은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비난과 비방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당시 이 도착했다는 편지들입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 그렇죠. 거죠? 예. 이 편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 7명인데요. 바로 그 다음에 2010년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에서 이 제주도지사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그 7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사생활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도 약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 각 지역의 기관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론주도층 예. 이런 분들이었던 겁니다. 편지가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게 그냥 누군가가 좀 다혈질이고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짓을 했을 거다. 뭐 이웃에 누군가가 했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며칠 뒤에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한테도 발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에게 전달된 편지는 먼저 도민들에게 전달된 편지하고 내용이 좀 달랐어요. 도민들한테 전달된 편지는 주로 이제 누군가에 대한 비방인데 시장들한테 전달된 편지 내용을 보면은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찮아지니까 이 2명의 시장들은 선관위에 이 사건을 신고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일명 제주 괴편지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이 편지는 제주도 전역에 배달이 됐는데 약 4,200통이 발송이 된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냥 욱하는 마음에 써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숫자가 많은 거죠. 조직적으로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 경찰이 그 편지 내용하고 편지지, 편지 봉투를 수거를 해서 싹 보니까 이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트가 된 거였는데 2대의 레이저 프린터가 사용됐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정말 황당했던 거는 이 4,200통에 사실 한두 군데는 분명히 지문이 나와 있을 법도 한데 하나도 지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치밀하다. 쪽지문도 없었어요. 경찰은 편지지와 편지 봉투에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4,200통을 일일이 다 우표를 사서 붙이려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일이 제주 시내의 우표 판매처를 다 뒤졌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판매한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주도 바깥에서 사왔거나 제주도 안에서 사더라도 조금씩 나눠서 샀다는 거죠. 조금씩 나눠서 4,200장을 사려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되게 치밀하게 그렇죠. 예. 했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등할망의 장난처럼 지금도 미궁 상태에 있습니다. 제주도 경찰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 자존심에 걸렸으니까 현상금을 걸었는데 현상금이 나중에는 5억 원까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뭐 제보도 막 들어오고 했는데 여전히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일단 뭐 이런 사건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비방 편지의 가장 큰 수혜자 역시 당선인인가요? 바로 그 다음 해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제 우근민 지사가 당선이 돼요. 그래서 우근민 지사가 혹시 이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법도 한데 편지 내용을 보면 또 전혀 그렇지도 않는 게 우근민 지사가 가장 싫어할 만한 내용들만 골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근민 지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그 편지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이제 편지가 발송될 시점에 도지사였던 김태환 지사였다는 거죠. 김태환 지사는 당시에 이렇게 그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 때문에 제주 도민들한테서 너무 인심을 잃어가지고 결국 출마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편지의 수혜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이런 편지가 퍼지면 후보들 사이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네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금민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현 도지사의 당시 도지사였던 김태환 지사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태환 지사는 무슨 말이냐 이 편지가 돌면은 내가 제일 의심을 받을 건데 내가 미쳤냐 이거는 나를 음해하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주도민이 아닌 그냥 외부인이 보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디테일해요. 제주도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에 그 사용하는 수준이 정말 제주도민들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편지의 그 문장이 너무 깔끔하고 논리가 장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주도 정관계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 글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상금을 5억이나 걸었잖아요. 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당시 제주도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끈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제주도가 이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몇 번씩 괴 편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뿌리를 좀 뽑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제주도 정치권에서도 서로 자기가 아니다, 이 내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경찰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제발 범인을 꼭 잡아달라.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도 이거 좀 체면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상금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장영진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 제주도 전설에 따르면은 이 영등할망은 성격이 매우 까칠하다고 그럽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하면 반드시 벌을 내렸다고 그래요. 아마 이 사건의 범인 지금쯤 분명히 벌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